가장 이상한 장면은 러시아 대변인의 이 발표에 있습니다. 협상 이후 러시아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Что будет лично с Пригожиным.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о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Сам он уйдет в Беларусь. Остальных бойцов. Их никто не будет преследовать. This is undoubtedly the most severe challenge to Vladimir Putin in 24 years of being president. 가장 이상한 장면은 프리고진도 바그너 그룹의 어떤 용병도 러시아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면죄부 괄호 열고 백기투항 괄호 닫고를 준 장면입니다. 많은 이 러시아 전문가들은 24년째 통치를 하고 있는 독재를 하고 있는 푸틴도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된 것 아니냐. 내지는 러시아 엘리트층이 더 이상 푸틴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러시아 엘리트층 전체의 어떤 반기 조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매우 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지금이 뭐 절호의 기회인 것 같고 이 동북아 상황을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되는데 푸틴이 굉장히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작년 2월 달에 시작이 되거든요. 작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다. 네. 길어봐야 한 보름 정도 가지 않을까. 러시아의 승리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쟁으로 성격 규정을 하지 않고 특별 작전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정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러시아 정규군을 통해 가지고 정규군이 이제 희생당하는 이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용병 기업과 말하자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대신 수행하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전쟁 빨리 끝난다. 그다음에 무기 충분히 공급하겠다. 당신들의 기업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시작한 전쟁이 이미 1년이 넘어가죠. 희생자가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 무기 공급도 제대로 안 되죠. 그다음에 보장하기로 한 이익도 아마 충분히 보상을 못한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제 느껴지고 다만 이 문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권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철권 통치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든 서방이든 러시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가장 불안하게 여길 겁니다. 그것이 푸틴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여러 나라들이 주말에 굉장히 빠르게 또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을 했는데 아마 러시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서방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을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 또 그의 용병들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러 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날개를 푸틴은 잃어버린 셈이 됩니다. 이번 반란으로 말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І точно потрібне лідерство. Сьогодні світ побачив, що господарі Росії нічого не контролюють.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Просто повний хаос, повна відсутність якоїсь передбачуваності. А что будете делать вы? Да чем дольше ваши войска будут на украинской земле, тем больше развала потом принесут они в Россию. Чем дольше будет это в Кремле, тем больше будет катастроф. 자, 국방부에도 있었던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좀 강경한 메시지를 사실은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푸틴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상대가 아니다.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푸틴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럴 텐데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 프리고진은 틀려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고 히틀러는 독일 사람인데 프리고진은 러시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러시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경제적으로는 좀 딸려도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23년 넘게 장기 집권하니까 안으로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용병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병이 어떤 용병인가? 푸틴의 용병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프리고진의 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힘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고 푸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용병 회사 이름이 바그너예요. 바그너 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리하르트 바그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리하르트 바그너는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반유태주의 작곡가였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름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공산국가에서 그 사용하는 용병 회사가 그 히틀러, 극우 파시스트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던 작곡가 이름을 땄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 레닌의 이론에 의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이론적으로 그걸 못하게 전쟁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북침설 이야기하는 게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남침했다라고 하는 게 레닌의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정리해보면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수행을 정규군이 한 것도 아니고 용병이 했어요. 그런데 그 용병의 이름이 바그너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의 러시아의 모순을 그 자체로 노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젤렌스키의 예언대로 푸틴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굉장히 긴박했던 36시간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반란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